예, 자동차가 사용하는 연료 타입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. 예전 같으면 휘발유와 경유, 그리고 뭐 LPG 이 정도였는데 요즘은 전기차도 있고요. 또 수소 연료 전지차, 태양열도 있고 하이브리드카,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, 그리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까지 아주 다양해졌습니다. 지금 보시는 차는 토요타 이 프리우스 프라임인데요. 일정 거리를 전기 모드로 달리고 이 부족한 항속 능력을 가솔린으로 보충하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로 분류가 됩니다. 전기차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불안감, 짧은 주행거리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. 이 8.8kWh 이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로 EV 모드를 이용해서 최대 이 40km 이상을 주행을 할 수 있고요. 이 배터리가 소진되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최대 960km 이상을 달릴 수 있습니다. 이 도심에서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전기로만 달리고 나들이 그리고 또 장거리에서는 내연기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꽤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. 실제로 프리우스뿐만 아니라 다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카를 타는 사람들 중에는 이 수천 킬로미터를 타면서 단 한 번도 주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인지 한번 시승을 하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. 토요타는 그 독보적인 하이브리드카 기술을 갖고 있죠. 세계 최초의 양산 모델인 프리우스를 시작으로 해서 거의 모든 라인업의 하이브리드카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일본에 가면 특히 이 도쿄 같은 지역에서는 이 프리우스 천지라고 해도 좋을 만큼 아주 많은 프리우스를 볼 수가 있는데요. 유럽이나 북미에서도 이 택시로 아주 많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.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차와 이 내연기관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시스템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. 프리우스 프라임은 이런 토요타의 모든 기술력이 총 집약된 그런 모델입니다. 프리우스 C 또 프리우스 V로 짜여진 프리우스 라인업 가운데 최상위 모델이기도 한데요. 플랫폼은 공유를 하고 있지만 이 전장을 늘리고 또 휠베이스를 조금 더 키워놔서 이 공간 활용성을 아주 높여놓은 그런 모델입니다. 겉모습은 상당히 날렵하죠. 이 램프류나 윈드글라스 또 루프라인을 날렵하고 이 매끄러운 각도로 만들어놔서 이 효율성에 집중한 그런 외관을 갖고 있습니다. 후면은 이 두 개의 기둥에 리어 스포일러 하단에 있는 서브 윈도우와 하나로 된 이 더블 버블 백도어,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. 더블 버블 백도어 윈도우가 사용이 됐습니다. 이 백도어는 이 탄소 섬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강성을 높이고 또 무게를 줄이는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도어의 중간을 이렇게 움푹 페이드로 해놨습니다. 양쪽 끝에서부터 아주 리듬감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. 이 도어뿐만 아니라 이 글라스도 똑같은 형태의 리듬감을 이렇게 줘놨습니다. 뭐 이런 거 잘 아시겠지만 어떤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공기 저항에 따른 연료 낭비를 막겠다, 뭐 이런 점들을 좀 살리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어떤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겁니다. 실내는 4인승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. 5인승이 아닌데도 5명이 탄 차를 본 적이 있는데 2열에 앉은 사람은 상당히 불편했을 것 같은데요. 이 전장은 원조 프리우스와 크게 다르지 않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. 이 클러스터가 이 센터에 자리를 잡았고 또 7인치 디스플레이 그리고 게임기 레버 같은 독특한 배열의 기어 레버도 그대로 적용을 해놨습니다. 또 4.2인치 클러스터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. 속도와 주행거리 뿐만 아니라 이 에너지 흐름도 또 그날 어떻게 경제 운전을 했는지도 데일리 리포트라고 써놨는데 그런 기록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스티어링 휠 리모컨으로 여러가지 정보를 쉽게 알아보고 또 설정이 가능하도록 해놓은 것도 장점 가운데 하나인데요. 또 드라이빙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 컨트롤러 이 구성을 해놔서 전기, 내연기관 또 하이브리드 등 원하는 어떤 주행 모드 타입을 고를 수 있게 해놨습니다. 주행 모드는 이 에코, 노멀 또 파워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프리우스 프라임의 파워트리는 직렬 4기통 1.8L 가솔린 엔진 그리고 이 듀얼 모터 또 무단 변속기로 이렇게 조합을 해놨습니다.
엔진 출력은 98마력이고요. 여기에 이 모터 출력을 합치면 시스템 총 출력이 122마력으로 높아집니다. 시스템 토크는 14.5kgm이니까 이 동력 성능에서는 특별히 강조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. 지금 평균 연비가 이 99.9km/L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. 이 배터리로 달릴 수 있는 거리는 45km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이 복합 연비는 23.0km로 표시가 됐는데, 이 모터로 갈 수 있는 최대 거리를 달리고 이 배터리가 소진되면 모든 걸 합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. 지금은 전기 모드로 구동되기 때문에 99.9km/L 이런 연비가 표시가 되고 있는 거고요. 이 프리우스 프라임이 핸들링이 어떻고 또 가속력이 어떻고 하는 거는 이 차종의 특성상 어울리지 않는 그런 얘기인데요. 그래도 이 가속이나 또 차체 움직임은 일반적인 이 준중형 해치백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. 이전의 모델에서 들렸던 뭐 그런 기계음 같은 것이 상당히 좀 거슬렸는데, 그런 것도 상당한 수준에서 잘 억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질감도 상당히 적다고 볼 수 있는데요. 전기 모드에서 너무 조용한 것 아닌가, 뭐 이런 것만 빼면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예, 프리우스 프라임 시승을 마쳤습니다. 지금까지 총 주행 거리는 약 150에서 160km 정도 된 것 같고요. 예, 그리고 이 평균 연비는 41.6km/L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이 전기 모드로 약 40km 정도를 달렸고요. 이 나머지는 모터의 지원을 받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달린 건데요. 이 주중에는 모터로 출퇴근 같은 일상 용도로 쓰고, 또 주말에는 엔진을 사용한다고 보면 효율성은 충분해 보입니다.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카는 전기차보다도 안 팔리고 있는데요. 이 전기차 시대로 가기 전 그 틈새를 메워줄 것으로 좀 많은 기대를 했는데, 이 가격을 빼면 이 전기차보다 경제성이 떨어지고, 또 내연기관차와 이 주행거리 차이가 크지 않고, 또 이 주행거리가 긴 효율성이 좋은 전기차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판매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나온 연비, 주행거리 뭐 이런 걸 다 계산을 해보면요, 이 서울에서 대전까지 약 2리터 정도 되는 가솔린만 있으면 충분히 이 주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 기름값이 약 3,000원 정도, 물론 뭐 전기를 충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제외하고요, 순수하게 이 가솔린 2리터 약 3,000원 정도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갈 수 있다는 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프리우스 프라임의 기본 가격은 4,830만 원인데요. 여기에서 이 보조금 등을 조금 제외하면 실구매가는 4,000만 원대 초반입니다.